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언제쯤이면 회사 그만두고 편안히 쉬면서 내 시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하고 꿈꿔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게 또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은퇴 준비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에서처럼 월 300이면 충분하다고 굳게 믿었던 한 55세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기엔 꽤 괜찮은 액수처럼 보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단 3년 만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대요. 아내분도 지쳐서 떠나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은퇴는 지금의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생활 패턴, 주변 인간관계, 수입 구조가 전부 달라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삶을 겪으며 이럴 줄 몰랐다 싶은 순간들을 사례를 3가지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팁을 곁들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 은퇴 후 월 얼마면 충분할 것이라는 착각.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55세 공무원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매달 꾸준히 나오는 월급,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감, 그리고 퇴직 후에도 나오는 연금, 그러니 본인도 주변에서도 당연히 공무원 정년퇴직이면 노후는 탄탄하죠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씨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금, 적금, 이자 등 합쳐 월 300 정도. 자녀들은 이미 취업했거나 결혼해 나갔으니 큰돈 들어갈 일 없을 것. 공무원 시절 늘 알뜰하게 살아왔으니 지출 규모 유지 가능. 문제는 은퇴하고 막상 3년을 살아보니 이 월 300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듯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첫째는 건강 문제였고 둘째는 인플레이션이었죠.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급증하고 주유비며 생활용품 가격까지 오르니까 버거워진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집안 행사, 예식이나 돌잔치, 조의금 등으로 나가는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적은 돈만 낼 수도 없고 사람 관계가 있으니 어느 정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달 맞춰지는 돈이 점점 부족해졌고 결국 배우자와 싸움이 잦아졌어요. 당신이 은퇴 준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고생이다 라는 말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라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씨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인생 후반전을 맞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2.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심리적 공백. 두 번째 사례는 50세 자영업자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커피 전문점을 15년 넘게 운영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은퇴를 준비했어요. 본인 표현으로는 더는 몸이 버티질 못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됐던 시절엔 이것저것 할 것도 많았고 바빠서 시간이 훅훅 갔죠. 그런데 가게를 접고 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늘 문 열고 커피 머신 예열하고 손님 맞이하고 직원들과 얘기 나누고 이런 일상 루틴이 사라지니까 며칠은 마냥 좋았대요. 드디어 나도 자유 하면서 침대에서 뒹굴기도 하고. 근데 길어봐야 한두 주? 그 뒤부터는 일어날 이유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더래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내일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자각이었다고 해요. 현역으로 일할 땐 그래도 사장님,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요? 라든지 B씨 이번엔 신메뉴 뭐예요? 라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본인의 존재감이 느껴졌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고 마음을 달래려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건강도 망가졌어요. 결국 아내랑 크게 다투고 병원까지 실려간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 안 함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 역할이 확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3.
예상 밖의 돌발 지출과 부부 갈등.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53세 택시기사 C씨 이야기예요. C씨는 워낙 일찍부터 택시를 몰았고 한 30년간 고생도 많이 했대요. 보통 택시 기사분들은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일하시거나 기사 생활만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그만두시잖아요. C씨도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서 은퇴하면 나는 시골에 작은 집 마련해서 텃밭 가꾸며 살 거다라고 늘 꿈꿔왔어요. 문제는 그 시골 집을 리모델링 하다가 비용이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랑 간단한 보수 비용만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될 거야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보일러 교체해야 한다. 지붕 방수 작업도 해야 한다.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해야 한다. 이렇게 줄줄이 돈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다 보니 처음 예산에 없던 대출까지 받게 되고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연금도 아직은 몇 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누적되면서 매달 생활비가 크게 부족해지고 카드값이 연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부 사이에 당신이 설계 잘못해서 우리 집안 말아먹었다라는 말이 오갔고 서로 원망만 늘어가다가 결국 별거 상태까지 갔어요. 은퇴하면 그동안 꿈꿨던 걸 이룰 수 있다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왔는데 현실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보니 상실감이 어마어마하셨다고 해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체크 포인트. 이렇게 3가지 사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우리 집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은퇴가 먼데도 이거 남일 아니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해야 하고 그 시기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온다는 점 때문이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길게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핵심만 줄여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무 설계 한 번 더 점검하기. 월 얼마면 충분하다라는 감이 막상 현실과 다를 수 있어요. 건물 유지비, 차량 유지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집안 행사 등은 꼭 체크해야 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실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서 플랜을 업데이트하세요. 심리 적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가 되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등 대인관계 폭이 확 줄어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겠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도 막상 외로움을 겪어요.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꾸준히 사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아닌 할 수 있는 일 찾기. 꿈꿔왔던 취미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활동도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심리적으로 내 역할이 있다는 만족감을 주거든요. 배우자나 가족들과 가족 내 역할 분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55세 공무원 은퇴 후 월 300이면 충분하다 믿었는데 3년 만에 무너진 꿈과 떠나버린 아내 라는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은퇴라는 건 자유를 얻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민과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년퇴직이든 조기퇴직이든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춰 재무심리 건강관계 내 분야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해요. 오늘의 사례들에서 느끼셨듯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직업이었어도 혹은 본인이 자신 있던 자영업이었어도 막상 은퇴라는 문턱에 서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 단절 같은 것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례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고 나도 저런 상황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난 이미 망했어라고 자책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상황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해요. 재무 문제라면 금융 관련 전문가를,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상담센터나 상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닥쳤다면
아내 혹은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결국 은퇴 뒤의 삶도 살아갈 날들이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좀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 혹은 현재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그리고 풍요로운 은퇴 후 삶을 꿈꾸면서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걸어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